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입니다. 어젯밤 고객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젊은 사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편의점 오픈입니다. 많이 기대되네요. 이제 직장 생활은 그만하고 제 가게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편의점 창업. 그 단어는 제게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3년 전 저도 똑같은 꿈을 꾸었으니까요. 20년 넘게 다니던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편의점을 창업했던 저는 지금 밤거리를 달리는 대리운전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편의점 창업의 실패,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고 20대 중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정확히 23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할 때까지 큰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45세가 되던 해 회사가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수주가 줄어들고 인력 감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5세,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아직 자녀들의 대학 학비와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구 남편이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월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순수익도 월 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편의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에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창업 설명회에 참석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하나같이 밝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5월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8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하면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가맹비와 인테리어, 초기 물품 구입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남은 돈으로 한동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지 선정을 위해 여러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하철역 근처 대형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5월 임대료는 250만 원, 권리금으로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본사의 컨설턴트는 이 위치가 최소월 매출 2,500만 원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미 그 상권에는 2개의 편의점이 있었고 대형마트도 5분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편의점 개업을 했습니다. 오픈 첫날 본사에서 직원들이 와서 도와주었고 전단지도 돌리며 홍보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150만 원.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황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 일 평균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본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밤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컸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주문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매출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더 감소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지 않으니 순이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월 매출 2천만 원에서 본사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제하면 실제 남는 돈은 300만 원 정도. 여기서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본사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열심히 하세요. 프로모션을 더 많이 진행하세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일시적으로 매출은 올라갔지만 마진이 줄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업 6개월 차, 저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많이 줄어 있었고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여유도 없어져 아내와 저는 24시간을 번갈아가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밤 근무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 빈번한 도난 사건, 그리고 끝없는 피로감.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줄었고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동네 슈퍼마켓처럼 매출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역세권에 위치한 저희 가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출근길 구매가 대폭 줄었고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으니 방과 후 매출도 없었습니다. 2020년 중반 월 매출은 1,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달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가게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은 5년. 중도의 지시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권 자체가 침체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2020년 11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본사에 지불했고 권리금은 애초에 지불했던 금액의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1년 8개월간의 편의점 운영으로 퇴직금의 70% 이상을 잃었습니다. 폐업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에게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했고 47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은 다른 분야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대리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도 비슷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밤에만 일하니까 낮에는 다른 일도 알아볼 수 있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밤에 일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대리운전 앱에 등록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앱 사용법부터 길 찾기, 손님 응대까지. 하지만 운전은 자신 있었기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대리운전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해서 68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 이상 벌 때도 있었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180에서 200만 원 정도. 편의점보다는 적지만 투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취객을 상대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랐고 종종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 패턴도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수입을 합쳐 월 280만 원.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새벽에 들어와 잠시 함께 아침을 먹은 후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일어나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리운전 수요가 많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꼭 일해야 했습니다.
2022년이 되자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람들의 외출도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대리운전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회식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콜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리운전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덕분에 월 수입이 2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했고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집세와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은 나이가 들수록 하기 어려운 일이고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실패로 대부분의 저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을, 저는 낮 시간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해 오전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해서 하루 5, 6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면서 수면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 3시에 귀가해 잠시 눈을 붙인 후 아침 9시에 일어나 배달 일을 나가는 생활. 하루에 4~5시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은 일상이 되었고 위장 장애도 생겼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아이들과도 주말에 잠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운전은 특히 연말연시와 명절에 수요가 많아 수입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생활비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저와 아내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큰 과제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2023년 후반, 저는 대리운전과 배달 일에 더해 주말 오후에는 마트 상품 진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주 10시간 일하고 주급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의 일과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배달, 오후 휴식, 저녁부터 새벽까지 대리운전. 주말에는 오전 배달, 오후 마트 아르바이트, 밤에 대리운전. 하루 중 쉬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 근무 시간을 늘려 월 12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월 수입은 약 450만 원.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적었지만 최소한의 생활과 소액의 저축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50세에 가까워지는 나이에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건강 문제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리운전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주간 일을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언젠가 정말 큰 병에 걸릴 것이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노후,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아내는 제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배달 일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대리운전은 계속하되
주 4일로 줄이고 주말 마트 아르바이트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최소한 잠잘 시간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연도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피우게 된 담배였지만 건강을 위해 끊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잠시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집안일을 돕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 후 대리운전을 나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귀가합니다. 주말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요일 밤에는 쉽니다. 5월 수입은 350만 원 정도로 줄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두 사람의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편의점 창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조사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 본사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천천히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 다른 하나는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소액이나마 가입했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 실패, 직장 퇴직, 건강 문제 등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던 중년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밤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며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잠시 빌린 차일 뿐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고 아내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2의 인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 10년 이상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언젠가는 대리운전보다 안정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배차 앱에서 우수기사로 선정되어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오랜만에 느낀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잊지 못할 만한 이들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인생을 한탄하던 중년 남성, 늦은 밤 혼자 택시를 잡지 못해 불안해하던 여성 직장인, 멀리 여행 온 가족들. 그들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승객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제 나이를 물어본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젊으시네요. 저는 60이 넘어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75세에 다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군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48세인 저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나이 제한도 크게 없고 주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도 저를 응원합니다. 처음 편의점을 시작할 때도 실패 후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도 항상 제 옆에서 함께해준 아내가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작은 꿈은 노후에 조그만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며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는 평화로운 생활. 그리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대리운전 핸들을 잡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매일 매출을 계산하며 과연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 본사 물품 대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본사와의 관계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겉으로는 대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품 강제 발주, 일방적인 행사 진행, 높은 수수료. 이런 조건들은 가맹점주의 수익을 갉아먹었습니다. 일례로 특정 음료수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본사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강제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재고로 남아 손해를 보는 것은 가맹점주인 저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저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에 따른 어려움도 컸습니다. 밤 시간대 인건비는 수익을 크게 잠식했고 본인이 직접 근무할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고 그마저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운영 중에는 가족과의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족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항상 가게에 매여 있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인 한계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편의점 창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상권 분석, 경쟁점 조사, 수익성 계산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사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패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입지 선정의 실패. 겉으로 보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쟁점이 많고 주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둘째, 자금 계획의 부재. 초기 투자금 외에 운영 자금과 비상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개월 적자가 지속되자 금방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셋째, 경험 부족. 소매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재고 관리, 직원 관리, 고객 응대 등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넷째,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물론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은 어떤 사업이든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자금,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초기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밤에 일하는 생활 패턴,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시선. 모두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때 회사원이었던 제가 대리운전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나 옛 동료를 만날 때면 현재 직업을 얘기하지 않거나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런 시선에 무뎌졌고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인내심입니다. 취객을 상대할 때, 길을 헤맬 때,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는 눈도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인생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리운전이 가진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의 자유로움, 수입의 즉시성, 그리고 나이 제한이 크게 없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 더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유연성은 큰 매력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 밤 근무에 따른 건강 문제, 사고 위험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사고 위험이 높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번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가 나면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특히 경계하는 것은 음주 고객의 행패입니다. 간혹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거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계절적 변동성입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폭설 때는 콜이 많지만 운전하기 위험하고 명절이나 연말에는 수입이 좋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단골 고객도 생겨서 직접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기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영상 기록용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과 신뢰는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술에 취한 고객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이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 번은 심하게 취한 중년 남성을 태우게 되었는데 그분이 차 안에서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가정 문제 등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앱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큰 위안이 되었다고요. 이런 작은 보람들이 힘든 밤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대리운전이 평생 직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 근무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시력이나 반사신경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입니다. 나이 제한이 크게 없고 주간에 일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틈틈이 하고 주말에는 실기 연습을 위해 교육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 서로 도울 수 있고 취업도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오히려 제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를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의 대리운전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정 노동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금. 때로는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해준 가족의 존재입니다. 아내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고 항상 옆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성장해 주어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건강을 지키며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60세까지는 일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듯이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만난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했고 늙어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쓴다네. 젊을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세.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고급 외제차부터 소형 경차까지. 때로는 처음 보는 모델을 운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빠르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급차를 운전할 때는 더욱 긴장됩니다. 작은 실수로도 큰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데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차는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탑승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종종 고급차 주인이 술에 취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물질적 성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전에는 직장과 직위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대리운전을 한다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인생의 굴곡을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주는 또 다른 보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대리운전 기사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정보도 교환하고 고민도 나눕니다. 이런 동료애가 힘든 시간을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씩 대리운전 시간을 줄이고 요양보호사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년부터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요양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정성을 생각하면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이 결정에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딸아이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자신들은 잘할 수 있으니 건강만 챙기라고 합니다. 그런 딸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퇴직하고 편의점을 창업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알기에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험난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의 삶이 처음 꿈꾸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이 또한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실패와 대리운전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지만 여전히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